그리고 그 국민의힘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후보죠. 대표 후보인데 4명이서 지금 열심히 무슨 발표를 했다면서요? 네, 대표. 오늘 5분 발표요? 5분씩. 너무 짧았어요. 뭐 이제 오후에는 최고위원 출마한 후보들도 있으니까 뭐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5분씩 발표를 했는데 딱히 뭐 내용에 남는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수의 진보란 말도 했어요? 보수의 진보요? 아니야? 몰라요. 얘기 들었는데 보수의 진보 맞죠? 보수의 진보? 캐치프레이즈가 보수의 진보. 캐치프레이즈가 보수의 진보. 진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진보하고 싶어? 토끼 2마리 잡으려고. 진보하고 싶은 다 잡으려고. 보수 안 하고 진보하고 싶은가 본데요. 캐치프레이즈하고는 참. 그래서 뭐 오늘 보면 원희룡, 뭐 나경원,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강한 보수. 강한 보수. 그다음에 뭐 내가 이겨본 정치인인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개항에서 원희룡 말고 윤상현 후보가 이기는 이 보수의 모습을 또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동훈 후보만 이 변화 얘기 하더라고요. 변화해야 된다. 보수가 변화하고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뭐 돌려서 한 셈인데 그러니까 1대3 구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또 이걸 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지금 나오고 있는 프레임이 배신의 정치. 맞아요. 배신의 정치. 배신 프레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프레임이에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가 제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남권에서 특히 TK에서는 아예 이제 배신자를 낙인이 시켜가지고 뭘 못해요. 못해요. 박근혜 대통령 척진 다음에. 그래서 이걸 원희룡, 뭐 윤상현 의원 등등에서 배신 얘기를 하면서 아니 대통령을 배신하는 사람 뽑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남권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상에서 한동훈 어대한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저는 여론조사보다 이 당심, 그러니까 대통령은 좀 지켜야 된다. 배신자 프레임, 배신의 정치 프레임이 좀 더 먹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황희도 이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사람의 경쟁. 뭐 사실 원희룡 vs 한동훈 쪽으로 좁혀지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직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워낙 변수도 많고 지금 대통령실이 원래 한 1년 전만 됐더라도 뭐 압도적으로 원희룡 쪽에 힘이 실렸겠지만 지금은 거기도 자기 방어하는데 급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까 보니까 그 권성동 씨가 또 분노를 했더라고요. 그 아까 보수의 진보가 웬 말이냐고. 보수의 진보 웬 말이냐고. 아예 우리가 진보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진보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결국에는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기 또 좌파로 몰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그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 태극기 세력을 제외하고는 그냥 모두가 다 좌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보수의 가치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지금 비판할 게 많은 게 저기가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보수 정당이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습니까? 하다가 이제 무슨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갑자기 가져와가지고 뭐 기념관 만드네 뭐네 난리치다가 결국에는 오히려 또 젊은 층들한테도 비판받고 국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제대로 당당하게 존경할 만한 대통령이 없으니까 민주당 쪽으로 넘어와서 우리도 김대중 정신 지키겠다. 노무현 정신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자기네들이 당당하게 보수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전 말이 안 된다 보고요. 뭘 보수하느냐?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아까 김태호 씨 얘기했지만 일본 그구들이랑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요. 왜 한국을 일본에다 내주고 있냐? 결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보수 혹은 극우 이 자체도 저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몇 명이죠 지금? 67명. 68명까지. 8명. 이거 최고 기록이네. 이 사람이 진짜 12,000목 앞에서 할 소리야. 최고 기록? 옛 영광에 취한 자는 죽은 자다. 현실을 말하 이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죠? 가능합니다. 네. 예. 답답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는 힘을 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힘을 냅니다. 힘냅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달려가야죠. 정신승리. 시작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더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제 들어온다고요? 네. 거의 반이 지났는데. 이제 들어온다고. 자,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이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김정섭 부소장은 당시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어떻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소식 들어보셨어요? 네, 뭐 뉴스는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탈탈 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 턴다라는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감사원이 가서 감사를 하고 네. 검찰에서도 뭐 김지호 부대변인 포함해가지고 거기 네. 경기도에 있었던 사람들 계속 불러가지고 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뭐 몇만 원 먹은 것까지 막 물어보고 네.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면서 문제가 있을 법한 사람들 부르고 있는데, 네. 근데 이분은 사실은 나온 지 오래됐고, 네. 그게 원래 한국국방연구원에 있었다면서요? 나오고 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러서 또 물어보고 따져보고 재판을 뭐 5개 왕창 밀어주고 또 이제 또 기소하고 수사할 거리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괴롭히려는 건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검찰도 이제 마지막 검찰 개혁을 해서 수사권을 뺏어간다고 하니까 예. 계속해서 뭔가 수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수사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다. 예. 이걸 계속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수사가 아니냐. 정말 탈탈 털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봐야겠을 것 같아요. 대선에서 당시 네. 이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했었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 과정에서 이제 역할을 한 걸로 보여지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군요, 결국은. 동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 게 네. 그 잣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동일 잣대, 동일 책임을 지게 만들자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방연구원 소속의 모 연구원은 네, 네. 그 국힘 윤석열 대선 캠프에 네. 이 공약이랑 정책 개발했었고 또 그다음에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쳐서 네. 국방부 국장급으로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네. 수사 안 해요? 그럼 같은 잣대들이면 거기도 네. 네. 뭐 문제 제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입싹 닫고 있어서 이것도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지만 주 쟁점이 지금 이 특검 4국조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묻혀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계속 또 알려야겠죠. 그럼 결국 비슷한 일이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일 때 국민의힘에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지금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 행동이네요.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이고 이번에 권익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이 공영방송 이사들 이 법카 예. 사용에 있어서 다 털죠. 현장 조사 다 가서 조사했는데 김건희 여사님 명품백 관련해서는 왜 현장 조사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어요. 결론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예. 현장 조사 가서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거 명품백 대통령실에 잘 이제 보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가서 한 명씩 가서 보게 하든가 네. 그것도 아니면 사진이라도 잘 있는지 비밀이래. 아니 명품백 비밀. 이 명품백 1년 번호가 있다면서요. 아세요? 아셨어요? 몰라요. 최종 교수님? 명품백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럴 것 같다고 추측입니다. 이런 식이야. 예, 아니 너무 늘 검소하시니까. 이런 식이야. 검소하시니까. 지금 서울시당도 다 이런 식이야. 봐. 두 사람 물 주고 나는 물 안 주잖아. 아니, 이런 셀프, 식이야, 늘. 셀프입니다, 이런 셀프. 식이야. 네. 나는 물도 안 줘, 진행자한테. 이건 이런 셀프입니다. 식이에요, 네. 늘. 말씀하세요. 네. 무슨 말 잊어버렸지, 무슨 말 하죠? 물도 안 줘. 물 좀 주세요, 지금. 많이 주세요. 자, 그러니까 네. 그걸 봤을 때 네. 이게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어긋나는 거지. 그리고 전현희 이 권익위원장 네. 감사원 감사 받으면 탈탈 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놓고 봤을 때 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그렇게 아무런 역할을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권력경이 됐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로남불로 다 지적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이 수사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고 또 지금 한동훈 특검법도 이제 발의가 돼 있어요. 예.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왜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예. 한동훈 후보의 딸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다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무혐의 처리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그러니까요. 특검을 통해서 따져보자. 네. 탈탈 또 털어보자. 정정당당하면 수사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명품백을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포장도 안 듣고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제 그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네. 그대 말대로면.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 안 뜯어봤으면 그게 뭐가 들었는지 몰라야 돼요. 영상에서는
뜯어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이게 받지 않았네. 그렇게 보이던데. 아니 그리고 이게 네. 국가 기록물이면 자 항의도 이사님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네. 외교 사절이 오거나 외국을 방문해 가지고 뭐 정상회담을 하거나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그건 국가 기록물이죠. 자기가 예전에 근무했던 사무실로 불러 사람을 다 알아. 이미 핸드폰을 왔어. 그 SNS 문자로 어떤 거 보낸다고 사진 찍어 보냈잖아요. 뭔지 알아. 네. 그리고 조율도 거기서 했잖아. 이게 국가 기록물이에요? 아니, 내가 근무한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네. 뭐 가져오는 거 알면서 그거 가져오니까 처음에는 그거보다 좀 안 좋은 뭐 이렇게 값이 좀 덜 나가는 거 보냈더니 연락이 안 오다가 그거 찍어 보니까 연락을 해. 오라고 그래. 그래서 만났어. 그게 국가 기록물이에요?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지금? 사실 말도 안 되고 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윤관영 의원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죠. 왜냐면 네. 대통령실에서 매년 5월 31일까지 그 이제 받은 네. 선물을 통보를 하고 네. 그럼 이제 8월 30일까지 그 기록관에서는 그걸 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이제 없이 지금 그 뭐 천하람 의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뭐 그 행방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말 못하는가? 결국 이제 진짜 뭐 영이라고 불리는 실세 중에 실세라고 불리는 김건희 씨한테 말 못 꺼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명품백이니까 그렇지. 그냥 김건희 여사가 어떤 상황에서 받은 거는 다 국가 기록물이 되는 거예요. 네. 길 가다가 누가 박근혜 기자가 뭐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아니 떡 주고 그것도 국가 기록물이야. 그쵸. 선물이잖아요. 네. 그런 논리면 그쵸. 내 말은 그 논리대로면.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 운영일 보면서 너무 답답한 게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데 그걸 마치 진실인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모습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괴롭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면은 이거 그냥 수사 받고 이러면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안 받아.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이게 사건의 본질이 박정훈 전 단장의 항명이다. 이런 얘기 정진석 실장이 하더라고요. 네. 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 번 장관, 차관, 비서진 왜 이렇게 연락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7070 과연 어디에 있는 전화인지 7070 비밀이래요 전화번호도. 네, 0280 안보라고 하죠. 7070 안보. 그게 무슨 안보고. 이게 한동안 또 안 됐다가 또 되거든요 전화가.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에 이것도 회사를 또 옮긴 게 아니 이런 의혹도 불거져 있고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이건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 제대로 공수처가 할 수사 여력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의지가 없어서 대통령 어떻게라고 해서 공수처적인 찔러 눌러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거 알 수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얘기하는 게 아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네. 그런 특검을 해야지 왜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라고 하느냐. 이게 위헌이다. 뭐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법을 어기는 거다. 또 이런 주장 계속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대통령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야당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을 그러니까요. 추천받은 사람은 대통령 임명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됩니까? 대통령 내 수사 받아. 이것 보세요. 말이 왜? 됩니까? 내 유행어예요. 한국어예요, 한국어. 너가 바꿔 써. 한국어. 말이 왜? 됩니까? 이거 내가 하는 거. 이거 잘 들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내 유행어예요. 아, 그 말이 됩니까? 허가 받고 그래요. 아, 이거 라이센스 있습니다. 유행어까지 또. 네, 매부시 유행어예요. 100번 그래요? 양보해서. 남들이 쓰는 거 내가 아, 이거 뭐. 좋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아니 그 아까 한동훈 씨 얘기 나오니까 네. 그 비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쇼핑하듯이 고르는 그런 선택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나라 중에 없다고 얘기했던 게 그렇게 바로 얘기했죠.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맞아요. 그리고 또 국힘 쪽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쪽 그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게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그렇죠. 이 얘기만 딱 얘기했죠. 보더라도 네네. 지금 국힘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나오고 있는지는 국힘 그 메시지로 다 반박이 된다 봅니다. 자기들이 한 말로 다 반박이 네네. 가능해요. 결국은.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숫자가 네. 지금 거의 100만 명 다 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93만 퇴근할 때 보니 93만까지 네. 보고 왔는데 아마 많이 늘었겠죠. 아마 90. 대기 시간도 길었었잖아요. 네. 자, 저희 시청자분들이 몇 만인지 좀 적어주세요. 아, 댓글로. 그렇군요. 시청자분들. 네, 저희 거의 참여해 주시고요. 70여 명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100명도 안 오늘. 71명 올라간. 네. 아, 이거 뭐 이제 곧 알겠습니다. 100명 됩니다, 이제. 곱하기 100으로 하겠습니다. 700몇 명이 보고 계시네요.
곱하기 100을 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라도 70은 좀 그렇지. 알겠습니다. 700 정도는. 자, 몇 명으로 올라간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90만이든 100만이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청원을 이렇게 함께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라고 봐요? 황에 대해서는. 그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네. 그 주말마다 집회에 나가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나가신 분들도 그렇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이 답답함과 분노를 전하고 싶다. 맞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모이고 거죠. 있는데 네. 어제 또 국회에 나와가지고 네. 그 기름을 끼얹고 오늘 또 국회의원들도 또 기름을 끼얹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나락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네, 아니 안 올라와서 몇 만인지 아직 댓글이 안 올라와서 안 봐. 계속 아무도. 보고 있는데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냥 왔어요? 맞습니다. 림님께서 네. 지금 청원 94만 넘어갔습니다. 94. 와, 94만까지. 네, 네. 지금 아마- 우리가 소통한 게 한 명인가요? 한 명. 다른 분들은 소통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듣고 아 그래도 한 분이 이렇게 답해 주신 거 너무나 힘이 나네요. 아 진짜. 서울시당이 야. 조직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Y가 말년이라서 지금 김영호 위원장이 말년이라서 Y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와야 되고 있는 게 지금? 근데 제가 아까 이걸 예. 오마이TV에서 방송하면서 예, 예. 920만 명이 넘었다. 저렇게 방송한 거예요. 댓글창에서 난리 났어요. 뭐, 1000만 가냐 했더니. 제가 이것 보세요. 공을 하나 더 붙였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심심한 또 유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감 표명했었는데, 94만 5천 명. 와, 대단합니다. 아, 그러면 갑자기 심심한 얘기하니까 심심한 유감에 표명한다고 하니까 요즘 문해력 얘기 나오잖아요. 심심한 네. 맞아요. 심심한. 대해서. 뭐 사흘, 나흘 뭐 이런 거. 네. 황희도 이사님 알 것 같아요. 네. 심심한 뜻을. 아,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네.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심심하다. 예, 네. 그거는 아니라는 아니잖아요. 거죠. 네. 근데 MZ세대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거랑 뭐 비슷한 거 되게 많은데 그 몇 가지 그 시리즈 있었거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흘 나흘 이것도 사흘, 나흘. 대표적으로 딱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렸던 게 노엘 씨. 노엘. 그 가사에다가 이제 막 그 하루 뭐 그 사흘 나흘 하면서 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막 3일 4일 또 헷갈리고 근데 네. 그게 노엘 씨만 그랬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이런 거 막 그래서 그 테스트 해보는 것도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네. 한번 해보셔야겠네요. 뭘 테스트, 이 사람이. 그러니까 MZ 세대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어려운 있어서. 부분들 있죠. 베이비부머 세대는 최주문 교수님은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베이비 부모보다 좀 지났거든요. 지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X세대입니다. 한참 신세대죠. 신세대? 9세대, X세대. 야타족이야? 황희도 이사님 무슨 세대세요? 저는 요즘 Z에 들어가지 않을까. Z. 그래요? 네, Z. 거의 마음은 마음. 뉴진스 Z. 세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또? 76명. 76명가 있다고요? 아, 78명 됐습니다. 78명. 네. 100명도 안 되네요. 이제 곧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다려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상승세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네. 대통령 탄핵의 청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이걸 표출할 방법이 없으니 여기 와서라도 그럼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촛불을 들 수도 있지만 예. 지금 또 다 MZ 세대고 네. 또 그리고 너무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일상이 이렇게 바쁘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이 일부 뭐 세력들이 아니면 뭐 예, 예. 민주당 지지층만 이제 모여서 또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국민의 뜻을 이렇게 모르면은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진짜 놀랐던 게 탄핵 얘기가 예. 보수 진영에서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면 특검법을 한동훈 후보가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되면 탄핵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탄핵 얘기를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먼저 꺼내기도 전에 예. 탄핵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죠.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대신에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씨가 된다고 네.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는. 국회에서 또 이제 법사에서 이 탄핵 동의안도 소추안도 논의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는 심상치가 않다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들이 전체적으로 예. 무능하고 전략 그 브레인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딱 예. 말씀하신 그 포인트거든요.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 조지 레이코프의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총선 과정에서도 예. 한동훈 씨가 2조 심판 얘기해서 결국 우리의 내리 속에 남은 건 심판이었고 네. 2조라는 게 사실 입에 안 붙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정부 여당을 심판하니까 그래서 결국엔 윤석열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탄핵 예. 얘기를 막 사람들이 하다 보면 예.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 얘기가 지금 이어지는 안 보여. 아, 이게 네. 황희도 이름이 나오길래 뭔가 하고 안 보여요. 지금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멀리서만 안 보여서 가까이 보니까 긍정이 황희도? 이게 뭐예요? 아, 긍정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78년. 황희두가 긍정적이야? 상승세라고 하니까 지금 놀라서 긍정의 85명. 희두 이사님. 85명. 네, 이제 곧 1000명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곱하기 100이니까. 네. 엄청난데요? 그렇죠. 저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분위기 뜨겁네요.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민서유가. 지금 뜨겁습니다. 네, 뜨겁습니다. 핫스팟. 핫스팟. 네. 쿨스팟이 아니라 핫스팟. 뜨거워 죽겠어 아주. 뜨거워 죽겠다. 근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네. 대화와 타협 뭐 제대로 이렇게 안 하면 네. 국무회의에서 얘기했죠. 네, 국민들이 고통받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본인이 막 했어요. 네. 근데 결국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네.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에서도 계속 견제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견제하는 걸 두고 오히려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들은 지금 아까 뭐 보수의 가치도 얘기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에 대해서도 너무 뭐 알고도 저러는 거라고 생각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일부. 네.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 자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윤석열 그 대통령을 수호하고 네. 이재명 대표를 맹 비난만 하면 배지 하나 딱 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죄도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정신 나갔다 뭐 요 얘기에 그럼 왜 본인들이 그런 비판을 받는가? 물론 그 표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러면은 본인들이 한미일 동맹 잘못됐다. 네. 나 지금 이런 식으로 강대강 대치가는 거는 애초에 실패했다.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핵무장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또 한동훈 씨랑 또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네. 또 한미동맹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네. 핵무장을 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게 오합지졸이 아니면 뭡니까?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핵무장. 근데 막 미국 짱이라 또 그러고 못해. 앞뒤가 안 맞고요. 네. 아직까지 지금 본회의는 정리 중이에요. 정리 중이에요. 이게 대정부 질문 시간이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아니 근데 국회의장이 다시 속결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부의장 사회권을 가져와서? 아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당이 또 안 들어오는 본회의를 진행하기 좀 어렵다.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단에서도.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오원식 법대로. 의장 법대로 해야죠. 아니 국회가 일을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일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나가고 아니 이거 웃기잖아요. 야당이 애들은 그런데 여당이 그래요 요즘은. 여당이 박차고 나가고 보이콧하고 파업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태업하고. 그렇죠. 이게 뭡니까 대체? 100명까지 몇 명 남았죠? 또 떨어졌는데 90명이었는데 4명 빠졌어. 뭐 하시는 거예요? 자, 100명을 만들어 보더라. 지금 저희가 한 5분 남았거든요. 5분 안에 100명 만들어 보고. 거의 다 왔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 휴대전화 뺏어서 바로 민서유를 켜주시기 바라고요. 공기계 있으면 바로 켜주시기 바라고요. 자, 서울시당 연락하세요. 100명 채우라고. 자, 이재명 대표. 네. 이제 뭐 단독 출마냐 이런 얘기 많이 있던데. 네. 김두관 전 의원이 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늘 얘기하지만 자유와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응원하고 예. 그런 거랑 별개로 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 예. 다양성이 살아있는 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뭐 큰 그 대통령에 대한 견제 예. 그리고 지금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예.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기본사회라는 구상을 가지고 예. 대선 과정에서부터 쭉 이걸 말씀해 오셨는데 그 방향이나 생각에 공감 안 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예. 그럼 그게 막 사법 리스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할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난 우리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걸로 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예. 요런 건전한 논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보고 뭐 많은 당원들이 나의 선택을 그 판단을 하게끔 예. 만들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설령 이번에 판단 그 선택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우리 당이 진짜 50년 100년 정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 뭐라고 뭐 비판한다든지 이러고 싶진 않고요. 예. 다만 나오더라도 뭐 저들의 언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오물을 끼얹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 비전을 충분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먹거리를 많이 풍성하게 하는 게 결국 우리의 점유율도 높여가는 거라 봅니다. 민주화 놀자님이 네. 부대찌개 먹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최 교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토요일 날이지 언제 만나요? 부대찌개 박정우 먹다가? 기자가 네. 토요일 날은 얼마나 이 나이브한 기자냐면요. 네. 아니, 실내에만 있어요. 밖에 안 나갑니다.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 사건 특검 네. 받아라 이 집회했잖아요. 비 오는 네, 날. 네. 거기 제가 나갔습니다. 박정우는 집에 놀고. 아니 제가 비가 오는데. 나오고 싶어도 비. 휴일에 근무하면 평일 쉬어야 돼요. 쉬어. 내가 하게. 또 큰 근데 그림이. 그날 네. 거의 밤 8시에 끝났어요. 비 왔잖아요, 토요일 날. 네네네. 토요일에
토요일 맞지? 맞아요. 아, 토요일 날. 네. 그 저랑 제가 이제 밤에 또 행진을 했어요. 비 오는데. 해병대 정신이잖아. 해병대가 물을 무서워해? 행진! 그래서 했어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 내가 중계하러 갔는데, 오마이 중계하러 갔는데. 그래서 비를 맞고 했어요. 네. 이제 8시쯤 끝났어요. 네. 용산에서. 네.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 딱 보니까 저랑 같이 간 기자가 좀 젊은 기자예요. MG 네. 비슷한데 네. 이 친구가 돈가스를 먹재. 네. 그래서 안 돼. 부대찌개다. 돼지고기 안 먹는다니까. 돼지고기 안 먹어. 부대찌개. 야. 그래서 갔더니 부대찌개 집에 갔어요. 그 용산 네. 대통령실 옆에. 네. 거기 다 있어. 박찬대 원내대표. 아. 그다음에 집회 오셨던 분들이 이제 끝나고 아. 식사하러 오셨더라고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뵀어요. 또. 그래서 이제 저한테 부대찌개에서 만났다고 반갑다고. 아니 부대찌개 하는데 왜 100명이 다 돼가지고? 부대찌개 그냥- 얘기, 먹는 얘기 해야 돼. 네, 신기합니다. 정치 얘기 말고 이거. 정치 얘기보다 네, 그런 네. 얘기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갑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민주당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옥상 황제님도 계속 글 달아주고 계시고요. 많은 야.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네. 아직 2명이 부족합니다. 2명만 더 오면 마무리하는 건가요? 자, 예. 요 가족들한테 연락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앉아가지고. 아니 앞에 막 가족들한테. 자유와 다양성 얘기하고 했는데 부대찌개보다 못하네요 이게. 네. 먹는 얘기. 저희 밖에 이은영 소장한테 들어오라 그러고 자,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물도 안 주고 네, 먹고 자기가 먹던 거잖아요. 이것 보세요. 간접. 목말하실 거. 자, 그래서 박정호 기자도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예. 넘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시죠. 저희 뭘 뭐 얘기를 안 마무리야? 하니까 늘어나는 건데. 얘기를 하면 안 돼. 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하니까 늘어나네요. 박정호 기자 김두관 전 의원 출마 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마 안 할 것 안 같다는 할 것 생각이 같아요? 들고요. 오, 말은 했지만 네,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단독 출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게 밖에서 볼 때는 뭐 재미없다. 네. 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선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재미로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윤석열 정권 폭정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고 예. 또 이 정권에 맞서는 야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게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예. 그런 여론으로 가고 있다. 흥행, 재미 이거보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맞춰주셨어요. 시간 잘 맞추네. 아. 박정호. 제가 8시 안 넘기려고. 8시 40분. 1시간 저희가 딱 하거든요. 딱 하고 100명 넘기고. 100명이 넘었어요. 100명이 아, 넘었어요. 이거 기분 좋게. 1000명으로 봅니다, 저는. 오늘 감사드리고. 그래요 교수님 역대급 찍은 건가요? 이게요? 오늘 내 이제- 인생 5점이에요. 얘기하죠. 인증샷 찍고 가세요. 진짜. 100명. 민서유는 찍은 거지. 아. 그러나 제 인생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다. 어쨌든 자, 네. 여러분 오늘 사실은 네. 광고 저희가 홍보 나오는 김우영 의원이 맞아요.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황희두는 반만 하는 거였는데 예. 김우영 의원이 오늘 가방이 회의가 있었고 또 본회의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대기 중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해주기면 또 언제 또 속해야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중요한 회의고 네. 또 대정부 질문도 하고 투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는 거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려고 했는데 네. 국회 사정 때문에 못 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본 건 황희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덕분에 그래서 오늘 최진봉 교수님의 정점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렇죠. 정말 100명, 좋았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1000명을 함께 네.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장점이죠. 다음에 또 갱신할 것 같아요. 100명, 110명. 110명. 계속 높여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 이거 끝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10,000명까지 가야 된다. 10,000명까지 만 명까지. 그때까지 안 끝냅니까? 안 끝낼 것 같아요. 50년 정도 하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웃고 즐겁게 또 재미도 드리고 또 유익한 정보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민서유 최준봉의 정치수다 시즌 4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민서유는 즐거움과 함께 유익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박정호 기자 황희두 이사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도 변함없이 이 두 분과 함께 7시 4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